자, 이번 문제는 삼각법 문제네. 연속해서 삼각법 문제인데 누락된 선을 추가하는 문제였네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정면도에서 보면 여기 마음이 삐뚤어졌나?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 내려오냐면 저 아래까지 내려가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두 쪽이 다 똑같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네요. 이쪽도 같은 간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누락된 거 평면도에서 누락이 됐죠? 평면도에서 어디 누락이 됐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가운선이 각각 3개씩 나와야겠죠? 그렇죠? 뭐 가운데 중심선인데 이게 중심선 맞네요. 중심선은 있으니까 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거는 원형인데, 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많이 작성해 보셨죠? 이걸 뭐라고 하죠? 여기 평평한 거를 현장에서 이게 알파벳 뭐 같아요? 그래서 D컷이라고 하거든요. 뭐 여기야. 자, 그래서 이걸 양면 D컷을 한 거네요. 네. 자,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평행부 D컷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것도 그림이 또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상태네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고, 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네요. 근데 이 구멍이 아래까지 우측면도를 보니까 아래는 안 뚫려 있고 위쪽만 뚫려 있네. 자, 그러면 빠진 게 어디가 빠졌어요? 정면도에서 많이 빠졌네요. 우선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다르구나. 여기에 두 개의 직선이 나타나고, 여기에 직선이 두 개가 나오고, 요 선입니다, 요 선. 제가 좀 이걸 크게 그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멍이 작은 거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구멍 수문선으로 나와야 되고요. 가운데 중심선 나와야 되고, 이렇게 구멍 뚫린 게 나와야겠죠. 자, 이랬을 때 여기까지 한 게 맞아요? 어디까지? 네, 수문선까지 내려와야지 구멍이 뚫린 거죠.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말고 제가 첫 직장을 갔는데, 개발부로 갔는데 개발부 부장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정면도가 정사각형의 정사각형, 평면도가 정사각형의 정사각형, 우측면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정면도에 수문선 없고 평면도에도 수문선 없고, 우측면도는 일단 수문선이 없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일단 수문선이 없는 걸로 하니까 그럼 수문선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가 이렇게, 평면도가 이렇게, 수문선 없어요. 우측면도 어떻게 나오죠? 자, 미리 얘기하면 이거는 답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되겠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직선이 아니라 이게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래서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기능사 시험에 나왔던 삼각형 문제 하나 볼까요? 정면도가 이렇게 됐고요. 우측면도가 이렇게 됐어요. 평면도가 어떻게 될까? 네, 평면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선을 하나 더 추가해서 완성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옛날 기능사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삼각법을 정리를 하고 8페이지에 용접 자,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를 깎아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 하고요. 깎아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고 여기에다가 덧살을 붙여서 동그랗게 만드는 게 다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를 깎아내서 절상을 해서 제거를 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건 라운드고 그 다음에 덧살을 붙이는 여기를 필렛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소에다가 필렛 및 라운드는 이라고 쓰죠.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제에 보면 필렛 용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이 있고 이 판 위에 수직한 판을 대고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한 거죠. 없는 거를 덧살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그림을 보니까 용접 부위가 여기만 용접이 되어 있네요. 반대쪽은 용접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도면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화살표를 뽑았는데 이렇게 자, 우리나라 기호는 조금 이제 KS는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일본 공업규격 지스가 우리나라처럼 개정이 된 건지 아닌 건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 여기서 수문선, 점선이 하나 더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점선이 들어가서 용접 기호는 이렇게 삼각형, 필렛 기호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필렛 용접, 여기에 삼각형을 의미하는 건데 이 삼각형이 실선에 붙게 되면 화살표 방향에서 보이는데 점선에 붙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점선에 붙게 되면 화살표 방향에서 보이지 않는 거, 이쪽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점선이 없이 표현이 될 때는 기선의 아래, 요거를 기선, 아까 전에 참조선이었죠. 참조선 아래에 있으면, 아래쪽에 있으면 화살표 방향, 화살표 위에 있으면 기선의 화살표 반대 방향이 용접되는 거다. 자, 이제 화살표 방향이니까 아래쪽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위쪽에 있는 건 다 틀린 거야. 자, 그리고 아까 필렛 용접이니까 이렇게 해서 필렛 모양이니까 이 아래쪽에 삼각형 모양이 붙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걸 봅시다. 첫 번째 기호와 두 번째 기호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기호, 두 번째 기호는 이렇게 두 개의 평판을 맞대기 용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대기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대기 용접을 하는데, 자, 그러면 도면에서 보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붙겠고 화살표를 올려서 자, 위에서 용접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자가 맞대기 용접. 만약에 이거를 위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화살표의 반대쪽이니까 이쪽에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V자가 됐어요. V자. 여기 이렇게 V자. 자, V자가 되면 여기를 이렇게 V자가 되게 홈을 파놓고 나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화살표가 어떻게 됐어요? 위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파놓고. 자,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수직하고 경사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쪽 면은 하고 한쪽 면만 경사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여기에 삼각형이 있고 위에 또 대칭되게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화살표 반대쪽 다 여기 양쪽 용접하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는 한쪽만 용접하는 거죠. 그림에서 한쪽만 용접하는 거니까 몇 번째? 세 번째인가요? 네. 자, 다음 14번 문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R 8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반지름이 8mm고. 자, 2번. 5 뭐라고 읽어요, 이거? 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네, 드릴 혹은 뭐 펀치 뭐 등등. 자, 그랬을 때 드릴의 직경이 뭐란 얘기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요기호. 세 번째 기호.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가면 이거 뭐예요? 주전한테 하는 거죠. 이거는 제거 가공을 하지 마라. 그냥 제거 가공을 마라. 이거는요. 삼각형에 꼬리가 붙었으면 제거 가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꺽 V자에다 기선이 붙으면 제거 가공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형상만 맞추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결삭 가공,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부분.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파이가 20에 라지 H7입니다. 지름이 20이고요. 직경이 22mm이고 라지 H는 다 아는 것처럼 구멍이잖아요. 대문자니까 구멍. 소문자는 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문자는 구멍이고 그러니까 이건 구멍 기준식이 되는 거고요. 7등급이죠. 뭐? IT 7등급.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직경이 20이고 구멍 기준식이 ISO IT 공차 등급이 7등급이다. 여기서 ISO라고 해도 되지만 IT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자, 다음에 C1은 45도 못하기에 거리가 1을. 자, M12 곱하기 1.25는 이건 미터 가는 나사입니다. 미터 가는 나사고 흡칭 지름이 12mm, 피치가 1.25. 자, 다음에 7번 FC200.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FC를 GC에 맞대응시키거든요. 그래서 폐주철이고요. 인장 강도를 뉴턴 단위로 200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아마 여러분들 용어집에 보면 다른 기호에 대해서도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해서 확인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G4분의 1. 자, G4분의 1은 이거는 파이프용 나사입니다. 파이프를 한자로 하면 관이죠, 관. 그래서 관용 나사를 되는데, 자, G는요, 파이프 나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테이퍼가 있는 게 있고, 테이퍼가 없는 게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나사선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를 이렇게 경사지게, 테이퍼지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렇게 나사선으로 하는 게 있어요. 왜? 이거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꽉 조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압이 걸리는 부분에 주로 더 많이 사용되겠죠. 물론 이것도 사용되죠. 테프론이라는 놈을 사용해서. 자, 그랬을 때 G는 관용 나사 중에서도 평행한 겁니다. 평행한 나사를 의미하고요. 재미있는 거는 관용 나사에서는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니라 인치라는 겁니다. 4분의 1인치. 자, 4분의 1인치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1인치는 25.4mm니까 2분의 1인치는 12.7 정도.
mm고 그러면 4분의 1은 뭐 6.35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제 문제.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문제 보고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면도 없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 도면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물어보게 된 게 13 곱하기 20. 그렇죠? 자, 길인데 이게 자, 여기 길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거는 드릴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13하고 한 칸 띄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개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쓰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장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공. 길쭉한 거. 이렇게. 20이고 13이고 또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쓰는 곳이 있대. 그래서 도면을 봐야겠대. 그런데 이게 흔히 일반적으로 드릴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공하려면 드릴은 이렇게 가공이 안 돼요.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거는 엔드밀은 가공이 돼. 엔드밀 가공이 되는데 엔드밀을 해서 가공하려고 하면 뭐 별도로 공작 밀링 머신이든 머신링 센터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13개의 지름이 20mm 구멍을 13개가 안 맞고 일단 1번 곱하기 기호를 아직 안 쓰는 걸로 보면 곱하기 기호 구멍이 13개가 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있는 답이 맞는 걸로 지름이 13mm고 길이니까 길이 그 다음에 이거의 깊이가 20인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Z는 10점 평균 거축이죠. 자, RA는 뭐예요, 그러면요? 자, 여기 10점 평균 거축이가 뭐죠? 10점 평균 거축이가. 10점 평균 거축이가. 자, 밀링해서 윗면을 엔드밀로 가공을 했어요. 이 표면이 얼마나 정밀하게 나왔는지 여기를 확대를 했더니 여기가 뭐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결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결을 확대를 해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높은 거를 산이라고 하고 낮은 걸 골이라고 하는데 높은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 5. 낮은 거 골 5개. 높은 거 산에 5개의 평균. 낮은 거 골 5개의 평균. 여기가 평균 되겠죠. 이게 10점 평균 거치기. 10점 평균 거치기. 높은 거 5개와 낮은 거 5개. 이거 말고 중심선 평균 거출기는 개념으로만 설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산이 이렇게 있고 골이 있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산을 깎아서 골을 메우는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평탄해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산을 깎아서 고를 메우는 위치가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를 또 다른 하나의 표면 거칠기로 본단 말이에요. 또 이걸 이렇게 아래가 골이 일정한 표면 거칠기 하나로 보는 거죠. 이거를 또 산을 깎아서 골을 메우는 위치 이만큼 여기 이만큼 몇 것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까지의 거리를 표면 거치기 값으로 하는 게 중심선 표면 거치기. 원래 답에서 원래 표면 거치기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최고 높은 것과 최고 낮은 거를 따지는 거는 최대 높이 거치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15번 보면 자 이것도 전개도네. 자 전개도인데 뭐 같아요 여러분들? 4번. 네,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위 아래가 같은 형상이 나와야 되고 삼각형이 두 개만 나와야 되고 4번. 자 다음에 16번.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 기계제도책이라든지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단면을 하지 않는 도면을 얘기를 합니다. 자, 왜 단면을 안 하느냐? 단면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장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해치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뭔지 알겠느냐? 이거를 단면을 안 하면 이건데 단면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불편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단면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자 1번이 리브라는데 리브가 뭘까요? 리브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보강대? 쯤으로 일부 3D CAD에서는 보강대라는 이걸로 하기도 하고 그냥 영어로 보강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원판에 원기둥이 있을 때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여기에 이렇게 덧살이 붙어 있을 때 더 튼튼한 경우는 이 경우 더 튼튼하겠죠? 요 덧살을 보강대 리브라고 한단 말이에요. 리브. 자, 왜 리브를 단면을 안 하냐면 자, 이거를 단면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리브의 역할은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지지해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인데 형상 자체를 왜곡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보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위치를 표현은 해주지만 단면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어의 이빨도 이게 기어라는 거를 보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단면을 안 하고요. 암이라는 건 뭐예요?
암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운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자 요거를 림이라고 해요. 림. 그 다음에 가운데를 모든 게 가운데로 모여서 이거를 보스. 림과 보스를 연결해 주는 걸 암이라고 해요. 이 암도 역시 암도 단면을 하게 되면 이게 암인지 여기가 판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키, 네, 단면하지 않고요. 멈춤 나사, 축은 속이 찬 축이 좀 엄밀하게는. 그 다음에 베어링 볼, 네, 핀. 그 다음에 볼트, 너트인데 뭐 이런 것들은 단면을 하지 않는다. 자, 이제 시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 일단 버니어 캘리퍼스를 1번에서는 그냥 노기스라고 합니다. 자, 노기스의 눈금이 0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45를 지났죠? 46 지났어요? 45에 46을 지났어요. 45. 네, 45를 지났어요. 45. 자, 45를 지나고 그 다음에 아들자하고 어미자가 눈금이 일치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4? 4예요? 4, 5예요? 4.5예요? 4가? 4. 4인데 이거는 얼마예요? 0.4란 말이에요. 0.4.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답이 45.4mm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옆에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가 21. 그렇죠? 지났죠? 21.5까지 지났네요? 21.5까지 지났고, 그 옆에, 일치되는 데가 15, 16, 17하고 일치되죠? 네, 17하고 일치가 되니까 21.67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다음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역시 삼각법이네요. 자, 삼각법인데 지금 현재 올바르게 투영됐는지 봐야 되겠죠. 자, 우측면도가 틀렸다고 답이 나왔으니까 그림도 그려져 있으니까 별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 우측면도가 삼각법이 아니라 일각법으로 작성된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19번. 자, 19번은 우측면도를 그리는 겁니다. 우타네요, 우타. 이제 이게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쭉 가야겠네. 쭉 가고 조금만 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만큼만 가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측면도 그리면 우측면도를 작성하면 구멍이 여기에 구멍이 뚫려야 되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야 되고 중림선이 나와야 되고
아이고야.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나왔어요. 이거 많이 읽어야겠고. 자, 만물림율이라는 거는 맞물려 있는 기어의 개수를 맞물려 있는 기어의 개수의 맞물려 있는 기어의 개수를 감속비로 나타낸다. 그리고 답이 밑에 나왔네요. 그래서 자, 출력 기어의 회전 속도 비율을 나타내면서 맞물림의 역수로 표현된다라고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양 톱니바퀴가 아니라 양 두 개의 기어, 맞물려 있는 기어라고 보셔야겠죠. 기어의 이끝원이 작용선을 잘라내는 길이를 B라고 하며 이를 법선의 간격을 기초원 피치라고 한다. 즉, 이거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주세요. 기어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너무 이쪽 잘못 그렸네요. 상대방 기어가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어가 잘못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져야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그려져 있는 방향을 보면 이 기어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어가 상대방 기어하고 만나는 요점, 여기서도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요. 그랬을 때 이거를 연결을 한 거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피치원, 원주 피치원이라고 하고 기어의 이 끝을 연결한 거를 이 끝 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를 이 뿌리원.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직선거리를 요 현입니다. 호가 아니라 현. 여기를 원주 피치라는 말은 같은 게 반복되는 걸 피치라고 해요. 반복됐을 때 한 간격을 피치라고 하죠. 이랬을 때 기어를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요게 틈이 남죠. 제가 그림을 좀 크게 그렸지만 진행되는 반대쪽으로 나오는 이 틈을 백넷이 뒤틈이라고 하는데 이 뒤틈이 없으면 기어가 서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너무 커버리면 상대방 기어가 만났을 때 탁탁 친단 말이에요.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더 추가 설명을 할 때 이 상태에서 보면 피치원에서 이 끝까지의 거리를 어덴덤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디덴덤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 우리 모듈 어덴덤을 모듈로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면 여기 모듈이 되겠죠. 이게 모듈, 이게 모듈. 모듈이 지금까지는 요 디덴덤보다 어덴덤이 컸단 말이에요. 큰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요 직선 거리가 만약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으면 여기서 요 디덴덤 요 길이가 더 커지니까 계속 밀어낸다는 얘기죠. 밀어내니까 요 거리만큼 디덴덤을 크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기어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빨을 가공하기 위해서 최초에 그려지는 게 기초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계속 기초원에 대한 얘기
했고요. 이 끝원이 작용하는 선에서 잘라내는 길이를 B를 맞물림 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법선 치면의 간격을 기초원 피치라고 한다. 자, 다음에 B하고 C인데 일반적으로 맞물림률은 B는 맞물림 길이고 C는 기초원 피치. 기초원 피치번에 맞물림 길이로 구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고. 자, 이 맞물림이 높으면 소음이 작고 편마모가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부드러운 회전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이게 일반 기어고요. 여러분 전위 기어는 뭐죠? 전위 기어는 기어의 이빨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빨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게 이렇게 그려졌을 때 상대방 기어가 여기를 파내는 현상이 생겨요. 처음에 긁어주죠. 처음에 긁어줘. 그러다가 계속 마모가 긁어주니까 마모가 되니까 언더컷처럼 이렇게 파여지는 게 언더컷이라는 거예요. 이 언더컷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기어의 이 높이를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네, 작게 해야지 반대편도 작아지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기어를 우리가 가공할 걸 보면은 피니언 커터가 있고 래크 커터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래크 커터는 이렇게 됐습니다.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돼서 이게 하나의 날이에요. 다 여기에 기어의 소재가 이렇게 돼 있겠죠. 기어의 소재를 여기다 놓고서 집어넣고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빨을 가공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천천히 회전을 해야겠지.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어를 가공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이게 있어야 돼요. 키움이 없으면 회전을 못 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만큼만 깎였다가 다음에 가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깎이다가 이제 기어 이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요 래크를 살짝 들어 올려요. 여기를 이만큼이 아니라 요거를 이만큼이 되게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 들어 올리는 양을 전이시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 올렸으니까 기어의 이 높이가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아까? 래크 커터라고 했단 말이에요. 커터는 절삭하는 공물을 커터라고 불러줘요. 무조건. 자, 그러면 기어가, 예를 들어서 기어가 두 개가 두 개가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큰 놈은 기어예요, 기어. 그리고 작은 거는 피니언이라고 불러줘요. 크기하고 관계없이 두 개의 기어가 맞물렸는데 큰 쪽은 기어고 작은 쪽은 피니언이에요. 그런데 이 기어의 이 피치 원경이 커지다가 무한대가 되면 직선에 가까워지겠죠. 직선에 가까워진 거를 래크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래크는 래크 커터가 되고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니언 커터. 피니언 커터는 피니언을 커터로 만든 겁니다. 이 형태를. 자, 일단은 우리 주어진 시간은 문제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소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